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수출 품목을 놓고 경쟁이 심한 일본이 왜 깜짝 성장했고 또 우리나라는 왜 뒤처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찬영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이렇게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온 건지 궁금한데요. 일본이 지난해 성장률이 1.1%예요. 우리나라가 2.6%니까 우리나라 반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1분기에 일본이 0.7%, 우리나라는 0.3%. 오히려 우리나라가 절반 수준인데 네. 연율로 따지면은 이 상황이라면 일본이 올 한 해 2.7% 우리나라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보면 지금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 분기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도 우리나라가 역성장을 하면서 2분기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일본이 추월을 한 상태인데 네. 왜 이러냐?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본이 장기 침체에 있다가 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결국에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이 올라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정경련이죠. 기업 단체인 그쪽 그 단체에서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좀 임금을 올려달라라고 해서 일본에서 올 봄에 한 3.67% 임금을 올려서 민간 소비를 한 0.5% 끌어올리는 효과를 봤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있지만 가장 큰 역할을 줬다라는 건 바로 민간 부분에서의 이 설비 투자입니다. 이 설비 투자가 반도체하고 자동차 분야에서 특히 많았었는데 아시다시피 미중 간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도체에 만약에 타이완이 지정학적으로 위험을 겪게 되면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해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지를 찾는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이랑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기술 지원 같은 것을 해주고 또 하나는 타이완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공급망을 완전히 꽉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제책 차원에서도 미국이 일본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설비 투자가 지금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춤한 이유는 반대로 뭐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진 그리고 저는 엔저의 영향이 분명히 내수의 그 어떤 성장세나 활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엔저의 영향은 전혀 엔저 없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엔저일 경우에는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원래 올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지금 전망치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OECD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최근 5회 연속으로 낮춰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전망치는 최근 들어서 2번 연속으로 지금 올려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탓은 아니라는 그런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수출하고 바로 민간 부분 투자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부진하다고 보여지는 건데 먼저 수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연속 그리고 대중 수출이 비중이 높은데 대중 수출은 1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무역 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 초 1월만 하더라도 수출로 돌파구를 찾겠다 정부가 약속을 했지만 네. 상반기 다 지나갔지만 수출이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뭐 다소 그 격차는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이 한다면 다른 방향이 바로 민간 투자인데 민간 투자도 좋지가 않은 게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 전망하기를 지금 1분기에도 마이너스였지만은 올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5%까지 설비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출이 회복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근데 이웃 나라의 성장세를 보면서 이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가 우리랑은 어찌됐건 선의의 경쟁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좀 주력 분야가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우리가 주춤한 한데 좀 위협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6일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하면서 4개 핵심 분야를 짚었어요. 그중에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4개 분야를 짚었는데 반도체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주력 분야가 우리와 이제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서 특히 이제 미국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첨단 반도체를 지금 증설하겠다고 하고요.
지금 TSMC, 타이완에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도 1공장을 짓고 있고 또 다른 공장을 짓겠다고 그러고 삼성전자도 300억엔 규모로 R&D 시설을 지금 짓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 기술이 한 군데에 집약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일본 정부가 설비 투자를 하면 3분의 1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라피더스라고 해서 반도체 핵심 분야를 8개 회사가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2027년까지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라는 목표예요. 지금 40나노 기술인데 네. 2나노까지 지금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계획은 2년 늦지만 이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된다면 우리나라 갖고 있는 파일을 많이 뺏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군요. 왠지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박찬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